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부터 그 두 번에 나누어서 완산군 채사금 이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군을 제가 그 사도공개 전주체 시의 비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비조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비조는 시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근데 제가 시조가 이게 헷갈리니까 제가 비조 시조를 나누어서 말하는 건데, 말하자면은 시조 사도공 최균에서부터는 한 줄로 내려오다가 이분의 아들들부터 이렇게 나누어져서 계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비조 이렇게 부른 거죠. 근데 이분은 30대 그 젊은 나이에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마 30대 초반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부족해서 그 세상에 별로 알려져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문과에 급제를 했는데 고려 열조 등과라고 해도 적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목은 이색의 아버지 이곡이 지은 이분이 문과 급제한 거를 축하하는 축하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곡이 지은 그 축하문을 보면은 사도공개 전주체 시가 어떻게 된 건가가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죠. 최문도의 아들. 완산군 채사금은 사도공개 전주체 시의 비조예요. 1310년에서 15년 이 무렵에 태어났다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30대 나이, 30대 초반 이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양경공 최문도 이분이 재신이고, 아들 최의리 이분도 재신이에요. 아버지도 재신, 아들도 재신인데 기록이 아주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완산군이라고 부르는 거는 아까 그 저기 광양군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양경공이나 이런 것처럼 나라에서 지은 이름이 아니고 가문에서 후손들이 지어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름 휘를 바로 부르기에 좀 하니까, 저는 이렇게 완산군이나 뭐 없는 그분이 살아 생전에 쓰지 않던 호를 지어서 부르는 것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 살아 생전에 그런 호를 쓰지 않았는데 후손들이 그렇게 지어서 부르는 거, 이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조상의 휘는 이걸 사자, 금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 피휘를 해서 부르거든요. 그건 엄청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뭐 완산군 그리 부른다 해서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봉급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에다 많죠. 뭐 참봉공 뭐 감찰공 막 하는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부르기 편리하고, 그렇다 해서 그게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완산군은 가문에서 그냥 이리 지어 부르는 건데 가히 나쁘지는 않다. 강의보 부록 자성록에서 채사금을 보면은 최문도의 아들이다 요것만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못 찾은 거죠. 1340년에 문과에 급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문과 방목에도 안 적혀 있고 고려 열조 등가록에도 안 적혀 있어요. 이제 개인 문집, 이곡의 문집에 보면 이게 적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참고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문선을 보면은 하채시승 등제시서 하는 서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씨, 시승 벼슬에 있는 최씨가 과거 급제한 것을 축하하는, 최시승의 문과 급제를 축하하는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의 서문을 이곡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시를 짓는데 그 시는 다 없어져 버리고 전해오지를 않고 이곡이 지은 이 축하 시의 서문, 시집의 서문만
동문선에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 거죠. 이 곡은 목은 이색의 아버지예요. 그 사람이 비록 최고지위에 오른 신하라고 하더라도 과거 급제를 못했으면 좋게 여기지를 않았다. 임금을 곁에서 모시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인재를 채용하여 배설을 결정하는 등 비중이 큰 중요한 일은 모두 과거 급제자들이 독차지했기 때문에 무관들이나 향리들은 감히 넘보지도 못하였다. 글공부를 직업으로 삼은 선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용맹심을 일으켜 시험장에서 실력을 겨루는 것이 과거다. 이 곡의 주장은 문과, 진사지요. 그 문과급제자를 진사라 그랬어요. 이게 조선시대에 오면은 이제 소위 사마시를 생원시, 진사시 나눠갖고 진사 그러면 사마시 급제자가 진사가 되는데, 고려시대에는 문과급제자를 진사라 그래요. 그때는 이제 진사시가 없었지. 사마시가 이제 그 당시는 생원시죠. 그래서 이제 문과급제자 진사가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몽고가 쳐들어와갖고 무신 정권이 붕괴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모든 권한을 문신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몽고가 쳐들어오니까 그냥 무신 정권이 붕괴됐고, 또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가 그 문과급제자를 아주 우대를 했어요. 그래서 고려에도 문과를 아주 적극적으로 펼쳐라 하고, 이제 외손자 충선왕한테 또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무신 정권이 붕괴하고 몽고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다시 문과가 크게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문치 시대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신 집정기에도 문과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계속 문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무신 집정기라고 문과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다만 문과 급제자라 해도 힘이 없어. 그때는 전부 이제 무신들이 다 좌우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몽고 침략으로 무신 정권이 무너지니까 문신들이 비로소 이제 힘을 가지게 된 거죠. 1340년 충회양 보기년, 그러니까 지원 6년, 여기는 그랬어요. 지원 6년 겨울에 삼사사 김영동과 전법판서 안축이 예조에서 과거를 주관해 인재를 선발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전법판서 안축이에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춘원채공, 춘원채공은 채문도를 말하는 거죠. 아들 예경, 예경은 채사금을 말하는데, 이 예경이 뭐냐면 자예요. 부르기 위한 이름. 그러니까 채사금이라는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걸로 안 부르고 일부러 부르기 위해서 예경이라는 자를 다시 만들어 쓰는 거예요. 아들 예경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안축은 1282년에 태어나서 1348년까지 살았는데, 고려사 세가 총수광 10년 1323년 기록을 보면은 안축, 조렴, 채용갑이 은거우원, 원나라 과거에 응시를 했다. 근데 여기서 안축이 원나라 과거에 급제를 해요. 이분들은 떨어지고 했는데, 채용갑이 누구냐면은 문성공의 셋째 아들 판사공이에요. 지금 판사공파의 파조죠. 충수광 7년, 이보다 3년 전 1320년에 보면은 고려사 세가에 채용갑 이분이 장문급제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채용갑은 1320년에 문과에 장문급제를 했으니까
대충 한 1290년대 말 이때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금은 최용갑보다 한 10살에서 20살 연하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용갑하고 함께 원나라 과거를 봤던 안축이 그 과거 지공거로서 치른 과거에서 최사금이 급제를 했으니까 대충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채공은, 여기서 채공은 채문도를 말하는 거죠. 손님 접대를 즐기기로 동방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급제를 축하하겠다면서 찾아온 손님들의 어깨가 서로 부딪힐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채문도의 아들이 이제 문과급제 했다 하고 그 고려의 뭐 고관대작이 다 모여든 거예요. 축하하겠다고. 내가 춘원 앞에 나가서, 춘원은 채문도를 말하는 거죠. 나가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 예경에게 묻기를, 예경은 최사금이에요. 이제 급제한 사람. 무릇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려는 목적은 높은 벼슬에 오르기 위한 것이다. 높은 벼슬에 올라가려고 문과를 보는 거다. 우리나라 옛날 제도는 관직이 6품에 이르면은 더 이상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높은 벼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이미 6품 벼슬에 올랐으면은 문과가 안 봐도 되는 거니까 못 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네는 이미 낭장을 거쳐서 감찰 규정을 겸임했고 정객 시승에 전임되었다. 여기서 감찰 규정은 종 6품이니까 감찰 규정이 됐으면 이제 문과 안 봐도 되는 거죠. 정객 시승은 종 4품 벼슬이니까 그걸 훨씬 넘어섰죠. 그리고 나이도 아직 한창 때라서 나날이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머지않아 재성반열에 저절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문과를 안 봐도 머지않아 바로 재성에 올라갈 거다. 그런데도 자네는 새로운 규례까지 동원하여 벼슬이 없는 무리들 사이에 끼어서, 그러니까 원래 옛날식으로 하면은 너는 문과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새로 생긴 법을 동원해서 문과 시험을 봤다. 과거 시험장에서 재주를 뽐내면서 국가 종의를 희롱하였다. 예, 과거에, 그리고 이제 뒤에 과거 급제한 이유가 뭐냐 쫙 나와요. 이제 너무 기니까 제가 간추려 보면은, 내가 이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원나라에 가서 빈공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과거 급제해서 조정에 나와서 임금이 잘못을 바로잡아서 정치를 올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인사에 참여해서 선비들을 뭐 옳다 그러다 다 평가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벼슬에 나왔다가 벼슬을 버리고 내려가서 그 시골에 은거를 하려고 그런 핑계거리 만들려고 과거를 보는 것이냐, 뭐 이렇게 해서 쫙 설명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과거는 왜 보냐 이 얘기예요. 너는 과거 안 봐도 저절로 재상이 될 사람인데 뭐 과거 이런 걸 왜 보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과거는 왜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